결국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태국전이 열렸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아마 축구 본방사수 많이들 하셨을 텐데 저 역시 굉장히 흥미롭게 이 본방송을 봤던 것 같습니다. 태국전 1대1 무승부, 손흥민, 이강인 갈등 완벽 봉합. 뭐 기사만 보면 모든 게 해결된 것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죠? 어제 태국전 정말 그렇게 멋진 승부였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두 선수가 이렇게 서로에게 어깨동무를 하는 모습이 쫙 공개가 됐는데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1대1 무승부인데 사실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한 이 1점을 제외하곤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선수들 뭐 활약했다라고 말할만 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번 태국전 정말 많이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손흥민 선제골에 황선홍호 정말 멋진 승부를 장담했지만 이 태국하고 한국하고의 피파 랭킹 차이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이 나거든요. 아마 태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 승부를 했건 아니면 태국과 다른 나라가 승부를 했건 1대1 무승부? 나오기 정말 어려운 점수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멋지게 선제골을 딱 넣으면서 손흥민의 슛이 먹혔다. 손흥민의 선제골에 이 지키지 못한 한국이 경기 막판 계속된 공격에서 결승골을 기록하기는커녕 아쉽게 홈 경기를 무승부로 마감했다. 심지어 홈 경기입니다. 홈 경기. 엄청난 굴욕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떻죠? 축구대표팀 추문을 잠재울 승리를 노렸지만 고질병을 노출하면서 태국과 무승부가 나고 말았습니다. 사실 전반전에 손흥민 선수가 한 골 넣었을 때 이제 골잔치 시작이구나, 최소 2대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글쎄요, 졸전을 면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 축구가 골 결정력 부족과 상대 역습에 취약한 고질병을 노출하며 관중성을 가득 메운 6만 5천여 명의 팬들의 응원이 정말 엄청났거든요. 심지어 홈경기입니다. 홈경기에서 패배하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패배는 면했습니다만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는지 손흥민 선수가 주장 완장을 집어 던지는 모습이 또 이렇게 순간적으로 포착이 됐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저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자신이 열심히 뛰어서 전반전에 한 골을 기록했는데 이게 뭡니까? 손흥민 선수가 혼자 만들어냈다시피 한 전반전 골 외에는 정말 졸전 수준에 그치지 밖에 못했다. 결국 어떻습니까? 손흥민, 이강인 자신들이 볼 땐 정말 엄청난 월드클래스 스타들이 함께 뛰게 된 한국 팀이었는데 무승부를 기록했어요. 태국 입장에선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요, 거의 뭐 브라질하고 축구 경기에서 무승부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역사적인 순간이 되고 마는 것이죠. 사실 태국과의 홈 경기에서 무승부에 그치면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세 경기에서 승점이 높아서 뭐 조 1위를 기록하곤 있지만 이거 사실 굴욕이지 않습니까? 많은 축구 팬들은 한숨을 내쉬고 말았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는 그 와중에도 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어요. 남다른 팬심, 손흥민은 춥고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힘난 이유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보이시죠? C조 3차전 태국을 홈으로 불러 졸전 끝에 무승부로 마감했다. 졸전입니다, 졸전. 자, 그러다 보니 후반전 초반 부분에 태국의 동점골을 허용하게 됐고요. 결국 역전으로 이끌지 못하는 졸전을 펼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그럼에도 전반전 유일하게 골을 기록했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터뷰에서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면 어려운 경기를 하게 된다. 실점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실점 이후 어려운 경기를 했다. 분명히 긍정적인 상황도 있었지만 승리를 못 가져간 것이 너무나 아쉽고 개선해야 한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와의 탁구게이트가 터진 것도 결국
승리를 위해서였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한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좀 떠올랐습니다. 자신은 보기보다 욕심이 정말 많다. 경기를 하면 항상 승리하고 싶다. 그러니 한 골을 기록했음에도 결국 무승부로 끝나고만 경기에 손흥민 선수는 주장 완장까지 집어 던질 만큼 답답함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최근 한국 축구 내외부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만큼 팬들에 대한 사랑을 가슴 깊이 전달했습니다. 팬들께 너무 감사하다. 춥고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힘을 낼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된다. 결과가 많이 아쉽지만 팬분들 덕분에 위로가 되고 더 잘 해내야 한다라는 마음이 든다. 웃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매 경기 쉬운 경기가 없다. 어려운 경기가 될 거다. 개선해야 하는 부분을 분명히 찾았다. 감독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다. 시간이 짧았지만 좋은 장면을 많이 만들었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2차 예선전이 또 있죠. 태국과의 2연전. 이제 곧 며칠 뒤에 또 진행이 됩니다. 만약 그때도 이런 졸전을 펼친다면 정말 많은 비판들이 더 터져 나올 것 같은데요. 화합의 골 손흥민 대표팀 은퇴 고민한 사실에 대해 선배들의 조언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을 살펴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화합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날 마음의 짐을 털어내는 득점포를 또 해냈고요. 지난달 사실 이강인 선수와의 이 최악의 사태가 좀 화합될 수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어느 때보다 사력을 다한 그가 선제골뿐만이 아니라 후반 교체로 이강인 선수가 들어왔을 때도 시너지를 내며 모처럼 환하게 웃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우리에겐 미래에서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 뛰는 선수와 뛰지 않은 선수 모두 하나가 되려고 했다. 이강인과의 호흡에 대해서 워낙 잘하고 재능이 많은 선수다. 강인이가 교체로 투입되어 분위기를 전환해 보려고 했다. 호흡이 점점 좋아지는 걸 느낀다. 또 강인이가 발전하는 것을 느낀다. 함께 뛰는 게 즐겁다. 그리고 은퇴 고민에 대해서 벗어났냐라는 질문에 어려운 질문이다. 대표팀의 자리를 당연하게 여긴 적이 없다. 매번 감사하고 영광스럽다. 나만 생각한다면 은퇴를 할 것 같았고 심경은 코앞이었다. 은퇴한 선수에게 질문도 하고 조언도 구했었다라고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정말 놀라울 이야기죠. 그런데 이 박지성, 기성용, 차두리 등 대표팀에서 장기간 활동하다가 은퇴를 선언한 선배들과 연락했다라고 합니다. 솔직한 얘기들을 들었다고 해요. 나이가 어린 자신에게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이만큼 사랑받는 선수는 드물다고 여겼다고 해요. 또 그런 사람, 동료 앞에서 내가 정말 은퇴 얘기를 할 자격이 있나? 라고 생각했고 쉽지 않은 선택을 했지만 주변 사람으로부터 큰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특히 팬과 약속을 지키고 싶었고 약한 생각 안 하고 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퇴 생각이 코앞에까지 있었지만 김민재 선수의 말처럼 머리 받고 열심히 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김민재 선수가 최근에 했었던 얘기죠. 알다시피 머리 받고 열심히 뛰어야 한다. 사실 이번 득점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표팀의 옷을 입고 득점을 기록하는 건 언제나 특별한 일이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을 항상 나누는 것 같다. 제가 골은 넣었지만 모든 선수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득점이 가능했다라고 설명합니다. 팀원으로서도 득점을 한다는 게 참 기분이 좋고 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기분이 좋았다라고 합니다. 오늘 경기를 3점을 못 챙겨가는 게 좀 아쉽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축구를 하면서 먼저 생각을 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항상 팀을 가장 먼저 생각했고 또 팀이 잘 되면 자신도 자연적으로 잘 된다고 생각했기에 개인적인 욕심보다 팀이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크다고 설명합니다. 사실 똘똘 뭉쳤냐라는 질문에 손흥민 선수는 똘똘 뭉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글쎄요. 결국
태국 원정을 떠나게 되면서 저 경기에서도 이런 졸전을 펼치게 된다면 사실 월드컵에 올라가도 많이 위태롭지 않을까. 이 대표팀 내부에 대하여 임년 선수는 손흥민 선수만이 아니었는데요. 황인범 선수 역시 선수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한국 축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글쎄요. 여전히 대표팀을 향한 비판 여론, 이강인 선수에 대한 비판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는데 황인범 선수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대표팀 내의 문제를 잘 해결할 것이라고 다짐까지 했죠. 또 다른 선수, 주민규 선수 역시 전반전의 기회가 아쉽고 팬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열심히 뛴 대표팀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한 것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강인 선수가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무려 40%가 넘는 반대를 무릅쓰고 차출이 됐다고 한다면 적어도 손흥민 선수와 같은 활약은 해줬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백승호 선수는 잔디 상태가 너무 아쉬웠다라는 좀 황당한 이야기까지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물론 여러 부분에서 아쉽긴 했지만 잔디 상태가 좀 아쉬웠어도 날씨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 그리고 꼭 잔디 탓만은 하고 싶지 않다. 더 집중해서 플레이 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이강인 하극상 논란에 사실 외적으로 있었던 일들은 신경 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들 열심히 집중해서 준비했는데 결과가 아쉽다라고 얘기를 했죠. 글쎄요, 결론은 어떻습니까? 역시 내부적으로 이강인 선수와의 탁구 게이트 이후로 카드 게이트까지 터지게 되면서 이것이 경기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았던 게 아닌가. 그런데 황선홍 감독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선수들은 100%한 팀이 되었다. 잘 극복해서 원정 경기에 나설 것이다. 자, 이강인 선수는 어땠을까요? 흥민이 형과 어깨 동무를 한 이강인. 그의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인터뷰 없이 퇴근. 뭔 소릴까요? 사실 가장 경기 전에도 사과했듯이 경기 이후에도 국민분들께 머리 숙여 인사해야 되는 선수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글쎄요. 후반전에 늦게 투입된 것이 불만이었는지 활약을 하지 못해서 속상했는지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인터뷰도 없이 퇴근하고 말았습니다. 이강인의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한국은 전반 42분 주장 손흥민의 선제골로 앞서 나갔지만 후반 16분 실점을 내주면서 무승부에 그쳤고 경기 마지막까지 적극적으로 공격했던 한국은 끝내 골문을 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기가 사실 이강인 선수의 출전 여부에 큰 관심이 모였는데 경기 이전에는 이렇게 죄송하다 훈련전 때 인사를 했지만 경기가 끝나고 나서 많은 선수들이 사실 인터뷰를 했거든요. 특히 아이러니하게도 이 물병 3인, 탁구팸 3인 중에 한 명인 정우영 선수와 교체가 되면서 그라운드를 누볐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엄청난 활약을 했다라고 보긴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는 또 이런 옹호 기사도 있어요. 고개 숙인 이강인 뒤로 웃으며 몸을 푼 선수들 배려조차 없었다. 축구협회가 한심하다. 사실 소집 훈련이 시작되고 나서도 이강인 선수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었다라는 게 많은 망신살이 뻗쳤다. 이것을 주도한 것이 축구협회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과의 장까지 마련한 거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많은 팬분들은 싸늘함을 전달하고 있는 상태이죠. 축구협회가 이것을 뭔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수들을 앞세워서 이렇게 누군가는 웃으면서 훈련 뛰고 있고 누군가는 사과문을 발표하는 것이 이강인 선수로 하여금 굉장히 망신을 준 게 아니냐? 글쎄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망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처사 아닐까요? 더군다나 오늘 인터뷰도 없이 퇴근했다라는 건 별로 좋은 태도 같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사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복귀를 해도 문제인 것이 손흥민 선수는 또 한 건을 해냈네요.
하지만 이강인 선수는 교체 투입이 되기도 했고 별다른 활약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막 기사 언론사에서는 화해와 격려가 오갔다. 역시 캡틴 손흥민 이강인과 눈 마주치자 웃으면서 장난쳤다. 이강인 선수와 눈이 마주치자 손흥민 선수가 막 확 웃는 모습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협회장인 정몽규 회장은 퇴출하라. 그리고 사과한 이강인에게는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라는 이 붉은 악마팀의 모습이 보입니다. 한국 축구의 위기는 협회 때문이다. 협회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불만을 토해내고 있는데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는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떡하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사실 이강인 선수에 대해 여전히 많은 불만과 또 징계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붉은 악마 팀원들마저도 이강인 선수를 반대하는 분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제가 우려했던 일들이 터졌네요. 이 손흥민, 이강인 이겼지만 마음이 불편해. 이게 뭐 이긴 겁니까? 명확하게 무승부였죠. 사실 졸전이었다라는 축구 팬들의 불만이요. 정말 댓글이 범람했습니다.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는 더 아마 아쉽기도 하고 더 속상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후반전에 들어와서 열심히 패스하고 달렸던 이강인 선수지만 결국 졸전을 면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국가대표의 이런 모습들이 예전이었다면 많은 응원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강인 선수가 받아들여진 현재 사태에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 불만 댓글을 쏟아냈고 이강인 선수가 그라운드장에 등장했을 때 현장에 있는 축구 팬들은 환호했지만 사실 인터넷으로 보고 있는 많은 중장년층 분들은 분개함을 느끼며 오히려 채널을 돌려버렸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상태입니다. 자,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 댓글 내용은 어떠실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와 이강인 선수, 황선홍 감독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의 멘트가 좀 상당히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이강인과는 화해했습니다. 아마 생방송으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의견이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과했으니 됐다. 사과해도 안 된다. 의견이 참 나뉘고 있는데요. 정작 당사자인 손흥민 선수는 이강인과는 화해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이강인 사건 후 입년 손흥민, 강인이가 용기를 낸 건 대단하다. 더 멋진 선수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사이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기자들이 엄청나게 질문 세례가 쏟아집니다. 일단 이 국가대표 소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밝혀요. 아시안컵 이후 처음이다. 소집하게 되어 영광이다. 팬들을 만날 생각이 너무나 기쁘다. 어제 다 합류하여 분위기를 이야기하지 못한다.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고 해야 하는 것들이 남아있다. 똘똘 뭉쳐서 좋은 경기를 하겠다. 라고 각오를 전했는데 가장 큰 관심사는 이강인 선수와의 갈등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쏟아졌어요.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인이와는 영국에서 따로 만났다. 다 같이 만나는 자리가 있었다. 강인이가 모든 선수들 앞에서 어떤 행동을 했고 잘못했는지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 그래서 잘 받아들였다. 강인이가 사과하는 용기도 필요하고 그 자세를 보여줬다. 선수들도 잘 받아줬다. 저희가 더 똘똘 뭉친 계기가 되었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강인이가 영국에서 먼저 사과 제스처를 보여줬다. 그런 용기를 내서 한 팀으로서 매우 뿌듯하다. 모든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실수를 통해 많은 걸 배운다. 강인이도 어리기 때문에 실수로서 더 단단해지고 대표팀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더 멋진 선수이자 좋은 사람이 되길 바란다. 쉽게 말해서 오히려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 실수 부분을 엄청나게 좀 이해해주고 오히려 무마시켜주고 덮어주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애쓰고 있다라는 걸 아마 한눈에 좀 느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쏟아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이 와중에 아시안컵을
앞둔 소감을 물어보자 소집이 영광이다. 팬들을 만날 생각에 너무나 기쁘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제다 합류해서 분위기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뒤숭숭한 상황에서 현재 심경은 소집 자체가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한 적은 없다. 항상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고 있다. 많은 심경과 생각들 속에서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 제가 생각할 건 이 팀을 어떻게든 똘똘 뭉치게 해야만 한다. 뭉치기만 한다면 결과는 큰 문제 없을 거다. 개인 능력을 잘 뽑아내도록 도와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손가락 부상에 대한 질문에도 더 이상 손가락 기사는 안 써주셨으면 한다. 소속팀에서 감독님 말씀처럼 손가락 하나 없어도 괜찮다고 하더라. 아마 축구 선수라 그런 것 같아요. 발로 하니까. 심각한 부상은 아니다. 신경 써주는 것은 감사하다. 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좀 미안해지고 힘들다. 축구는 팀 스포츠라 안 좋은 기사가 나가서 불편하다. 아픔은 모든 축구 선수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 이 손가락 부상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 이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 손흥민 선수만이 아니라 옆에 황선홍 감독도 함께 나와서 뭐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질문에도 캡틴이 너무 이야기를 좀 잘 해줘가지고 사실 좀 할 말이 별로 없다. 너무 좋은 얘기였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결국 어떻습니까? 이 손흥민 선수가 사실 이 이강인 선수의 어떤 입장 차이를 좀 오히려 많이 커버해줬다라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강인 선수가 요 기자회견 때 요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좀 사실 사과문을 발표하지 않을까 했는데 요 앞선 기자회견에서는 발표를 하지 않았고 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이제 훈련 직전에 현장에서 이강인 선수가 사과를 또 대국민 사과를 했죠. 그런데 그거 말씀드리기 이전에 사실 요 모습을 보면 이게 뭔가 피해자인 손흥민 선수와 황선홍 감독이 방패막이 마냥 이렇게 앞에 나가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순서에 맞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런 사과문은 이강인 선수가 먼저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손흥민 선수와 황선홍 감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입국할 때부터 또 이 사과문 발표까지 뭔가 매끄럽지 못합니다. 이게 뭐 황선홍 감독의 생각인지 이강인 선수의 생각인지 협회 측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누가 뭐가 됐던지 간에 흐름은 좀 매끄럽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와중에 이강인 선수 뭐라고 사과문 발표를 했을까요? 자, 바로 이렇게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과문을 발표하기 전에 오기 전에 이강인 선수는 고개를 꾸벅 숙이고 인사를 한번 한 뒤에 요 마이크 앞에 섰는데요. 이 기회를 주신 황선홍 감독님께 감사드린다라는 이야기가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맞습니다. 사실상 이강인 선수의 이런 기회조차 제공되지 못할 뻔했는데 황선홍 감독이 아니라 만약 다른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축구대표팀을 이끌었다라고 하면 이강인 선수 차출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황선홍 감독이 어찌 보면 기회를 줬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이 이강인 선수의 사과문 발표 이후에 말씀드렸던 47%대의 찬성, 40%대의 반대를 외쳤던 이 10대에서 30대 그리고 40대 이상의 중장년층 분들의 세대 간의 갈등이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오히려 더 갈라지게 됐어요. 일단 사과문 내용을 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먼저 이번에 이렇게 기회를 주신 황선홍 감독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시안컵 기간 동안 너무 많은 사랑, 많은 관심 그리고 많은 응원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보답해드리지 못하고 실망시켜드려 일단 너무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저도 이번 기회로 너무 많이 배우는 기간 모든 분들의 쓴소리가 저한테 너무 앞으로도 큰 도움이 되고 많은 반성을 하고 있는 기간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좋은 축구 선수뿐만이 아니라 더 좋은 사람 그리고 팀에 더 도움이 되고 더 모범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할 거고 그런 사람이 그런 선수가 될 테니까 앞으로도 대한민국 축구 많은 관심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마무리 지었어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강인 선수 나름의 해명하고 싶은 부분, 뭐 억울한 부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뭐 어찌됐든지 간에 그런 가타부타 얘기를 하면 저는 좋을 게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강인 선수가 뭐 그런 변명에 가까운 해명보다는 완전한 사과문을 발표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의견이 굉장히 나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젊은 층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 좀 용서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사람을 끌어내려야 하냐. 이런 이야기도 좀 쏟아지고 있고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큰 기대 안 했다. 그냥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인성이 변하겠냐. 이게 사과하는 거냐. 이러한 말도 있고요. 사실 이 사과문 내용이 정말 짧았습니다. 한 1분 됐을까요? 1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 사과문 자체에 뭐 어떤 내용을 더 담아야 할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사실 대국민 분들에게 엄청난 지탄을 받게 된 원인이 된 거에 대한 당사자 치고는 뭔가 좀 진정성이 부족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입국할 때의 모습부터 해서 사실 안 그래도 이강인 선수에 대한 분개함이 많았는데 저는 여기에서 좀 중립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찌됐든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할 수 있는 걸 다 한 것 같습니다. 뭐 이 하극상 논란에 대하여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는데 사실 여기에 좀 그런 얘기가 없어요. 자신이 뭐 흥민이 형에게 대들었고 선배님들을 실망시켰고 또 손흥민 선수가 부상당하는 그런 사태까지 가면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았다. 이런 좀 뭐라 그럴까 사태의 심각함을 스스로 잘 깨닫고 있다라는 것이 요 사과문에 담기기를 많은 분들이 좀 바랬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뭐 그 시간대에 좀 마음이 안 좋았고 그래서 제가 영국으로 날아갔고 그렇게 영국으로 날아갔을 때 흥민이 형이 제 사과를 받아줘서 너무나 감사했고 근데 여기 보면은 뭐 대국민 사과문이라서 그럴진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이거 뭐 사실 성의가 있다라고 하기에는 이 글자로 따져도 몇 줄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줄도 안 되는 사과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대국민 사과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 보통 대국민 사과를 하는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공인들을 보면 정말 고개 숙여 죄송하다라는 말을 사과문 발표하는 내내 최소 3-4번씩 하거든요. 그런데 이강인 선수 사과문이 너무 짧았고 내용이 부실하다라는 의견이 있고 또 반대로는 그럼 뭐 무릎까지 꿇고 사과문을 발표했어야 되냐. 도대체 어디까지 사람이 더 무너지는 걸 보여야 만족하겠냐. 이런 비판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 대국민 사과문이 연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들까지 지금 쏟아지고 있으니 이강인 선수의 사태가 당분간도 잦아들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요 기사 눈에 보이실 겁니다. 황선홍호 태국전 앞두고 이제 마지막 공식 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죠. 21일 날 태국전 본경기를 앞두고서 하는 마지막 소집 훈련입니다. 자, 여기에서 손흥민, 이강인은 과연 무슨 말을 하게 될까? 이게 얼마나 국민적 관심사면요. 이런 기사가 오전부터 하루 종일 쏟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강인 선수의 사과를 바라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 많은 분들이 제가 전한 소식에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입국할 때의 모습부터 이미 글렀다. 비판 쏟아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이 손흥민 선수, 황선홍 감독, 손흥민 주장 참석을 하고 나아가서 이강인 선수까지 참석을 하여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다라고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그야말로 어떤 얘기를 할까. 그런데 이제 와서 상당수 나오는 의견들은요. 사과해도 필요 없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놈의 사과문 사건 터진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다는 거냐. 하려면 진작 했어야 하지 않냐.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물론 지금 하는 대국민 사과가 사과문을 발표하지 않는 것보단 당연히 낫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시기적절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특히 이렇게 웃으면서 들어온 이강인 선수의 시기 이야기. 저만 그렇게 본 게 아니었습니다. 자, 오죽했으면 이 기사로도 다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적혀져 있죠? 모르는 사람이 보면 중년 남성의 등산복 패션이라 할지 모를 이강인의 값비싼 패션이 화제가 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강인 화이팅을 외치며 팬들이 응원했지만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활짝 웃더니 몇몇 팬이 가져온 유니폼에 사인까지 해주는 여유를 이강인 선수는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강인 선수의 공항 입국 이후 그의 환한 미소와 함께 같이 빛났던 손목시계도 화제가 되고 있다. 그가 이날 차고 온 시계가 고가의 명품 시계였다. 자, 보이십니까? 얼마라고 적혀져 있죠? 무려 6,200만 원입니다. 물론 이거는 정식 판매가가 아니라 프리미엄가가 붙은 가격으로 보이지만 이강인이 이날 착용한 시계는 바로 롤렉스의 GMT 로트비어 금통 모델이었다라고 합니다. 보니까는 18K 로즈골드로 이루어진 해당 모델로서 현재 시가로는 약 6,2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제가 발견하지 못했던 게 또 있습니다. 이 등에 보이세요? 좀 더 확대해 볼까요? 루이비통 브랜드의 백팩 가방을 메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백팩 가방을 맸는데 사실 이 후드티는 30만 원대 정도 보이지만 이 가방에 매달아 놓은 인형도 몇십만 원대 정도 하고요. 또 나아가서는 이 백팩도 같은 이 루이비통 브랜드의 엄청난 명품 가방이라고 합니다. 수백만 원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강인 선수의 이 연봉과 벌이를 생각한다면 이게 그렇게까지 엄청난 문제냐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죠? 중요한 건 이강인 선수가 하필 입국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모습에 많은 분들이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제 대국민 사과문을 두고서 과연 손흥민 선수는 뭐라고 말을 했을지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뭐라고 사과문을 발표했을지 많은 분들의 이 관심이 사실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끌어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판도 쏟아집니다. 뜬금없다라는 거죠. 이강인 선수의 대국민 사과? 또 축구협회가 방패막이로 쓰는 건가? 이런 비판도 쏟아집니다. 자, 이 기사를 좀 살펴보면요. 황선홍 한국축구 대표팀 임시감독의 부름을 받은 이강인은 마냥 기뻐할 수도 그렇다고 대표팀의 호출을 거절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탁구게이트, 일명 하극상 논란의 주축 중에 한 명인 이강인은 이미 입국하여 이 한국 대표팀의 태국전 경기에 함께 나서죠. 사실 이 탁구 사태 이후로 계속하여 실추하고 있었던 이미지가 이번 대국민 사과에 대해 반전될 수 있느냐? 이런 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한동안 언론과 여론이 이강인에 집중했지만 이강인과 손흥민 등 뒤에 숨어있는 대한축구협회의 졸속 행정도 따져봐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분명 선수 보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 축구협회가 이강인과 손흥민을 비롯한 선수들의 내분을 먼저 인정하는가 하면 덜어는 경기력 부진의 원인을 선수들의 탓으로 돌리면서 이 부진한 졸속 행정을 그대로 내보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축구협회 수장인 정몽규 회장에 대한 질타가 정말 강력했죠. 오죽했으면 아직까지도 정몽규 회장 퇴출시켜라 라는 이야기가 지금 사실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곳에서 우르르 쏟아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나아가서는 어떤 말까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까? 결국 축구협회 자체가 이강인 선수를 앞세워서 이렇게 방패막이 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강인 선수의 사과문도 굉장히 좀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점들을 놓고 봤을 때 글쎄요, 이강인 선수의 이 공항에 웃으면서 들어온 것만으로도 사실 많은 분들에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좀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이 사태를 해외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하극상 논란이 터진 이강인, 대국민 사과 예고에 이 외신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사실 이 프랑스에서는 이 이강인 선수가 경기력이 좋으면 굉장히 좀 극찬을 하고 경기력이 안 좋으면 사정없이 비판하는 것으로도 굉장히 좀 유명한 상태이기도 한데요. 이강인 선수의 이번 언론사에서 발표된 대국민 사과문에 대해서 프랑스 언론에서는 이강인을 대하는 한국 팬들의 태도가 다소 과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쏟아졌다라는 겁니다. 이강인이 징계를 받거나 소집되지 않았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이미 사과한 팀 내의 다툼 때문에 지나친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이강인이 강력한 범죄에 연루된 것도 아닌데 대국민 사과까지 해야 하는 한국의 분위기가 생소하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따로 있죠. 여기 이강인 선수가 징계를 받거나 소집되지 않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건 저와 또 많은 대국민 분들의 감정과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징계를 주고 명확한 징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강인 선수가 차후에 이렇게 웃으면서 입국했다 한들 조금은 국민분들의 분노가 좀 사그라들 수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 없이 협회는 선수들 뒤에 숨어버리고 말았고 결국 대국민 사과가 터지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도 사실 프랑스 언론에서 오히려 한국 팬들이 이해되지 않는다. 괜한 화살이 팬들에게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최악의 사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제가 볼 때는 축구협회의 한심한 모습들이 아닌가? 전 이런 생각이 좀 강력하게 드는 부분 같습니다. 이 하극상 논란에 결국 프랑스에서도 온 국민들 그리고 한국 축구가 굉장히 먹칠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라고 저는 좀 보여집니다. 특히 이번 사태를 바라보고 있을 손흥민 선수의 마음은 또 오죽할까? 이런 마음도 현재 들고 있을 정도인데요. 아마 많은 국민분들 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번 사태에 대하여 단순히 이강인 선수의 대국민 사과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는 아마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충분히 공감되시는 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 댓글 내용들 어떠실지도 매우 매우 궁금합니다. 자, 국가대표가 드디어 모두 집합했습니다. 김민재, 손흥민, 합류한 황선홍호 소집 둘째 날 비공개 훈련이 진행이 되는데요. 자, 아시다시피 이 손흥민 선수 하루빨리 입국해서 국가대표 선수들과 호흡을 맞추고 있는 이 훈련 모습이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태국전이 그야말로 코앞으로 맞닥뜨려져 있는데요. 제가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평소 K리그에서 함께 뛰었던 동료들 같은 경우면 모를까 이렇게 해외파 선수들이 함께 섞여서 이 훈련을 가질 수 있는 기간이 이번처럼 짧은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호흡이 맞기가 쉽지가 않겠죠? 시당초 이번 탁구게이트 이강인 선수와 설령우, 정우영 이 세 사람 탁구팸과의 탁구게이트가 열린 결정적인 계기도 이렇게 자주 얼굴을 보기가 쉽지 않은 국가대표 선수들 간의 거리감이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집 둘째 날 이제 비공개 훈련이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사실 소집 첫째 날에 합류하지 못했던 김민재 선수 그리고 손흥민 선수 그리고 조규성 선수 해외파들이 잇따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둘째 날 때도 이강인 선수가 함께하지 못했지만 바로 3일째 날 이제 함께 합류하여 훈련을 진행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사실 뭐 훈련 내용이 어떻고 저떻고를 떠나서 과연 국가대표가 아시안컵 때의 졸전을 무마하고 정말 탁구게이트가 터진 지금의 상황에서 얼마나 모든 것을 잘 정리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 여기에 온 국민들의 시선이 쏠려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지만 이 손흥민 선수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경우는 정말 1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입니다. 하지만 어떻죠? 이강인 선수의 얘기는 경우가 다릅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결과길래 이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를 요번에
출전시킨 황선홍 감독의 선택에 있어서 이강인 선수가 국가대표로 차출되는 것에 47%, 반대가 40%.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해가 안 간다라는 반응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반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강인 선수는 입국을 했고 이제 함께 소집 훈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21일 드디어 태국전 진행이 되죠. 물론 태국전 1차전 때부터 출전할지에 대한 여부는 황선홍 감독 피셜 아직 확실치 않다. 컨디션 유무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이거 사실 이번 사태를 주목해서 보신 분들은 느낌이 오시잖아요. 국민들의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강인 선수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를 한 해 만에 이런 얘기가 입국 이전부터 쏟아졌던 이유이기도 하겠죠.